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바닥을 만졌을 때와 손등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똑같이 만지더라도 여자가 강하게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시간을 허비하며 터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며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게 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 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3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2명 중 1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가장 자극을 느끼는 신체 부위. 유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 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며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의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옹이 귀.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불면 몸이 가래를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 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시 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성격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찾기에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사위복. 복도 귀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유비부터 사위까지는 시작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들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의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을 부드럽게 입 맞춰주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내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3위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2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 주변을 공략해야 합니다.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위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쓱쓱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 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이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죠. 1. 위 배꼽 아래와 콩알. 이성을 좀 만나봤다 싶으신 분들도 잘 모르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성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을 받는 곳은 여자의 예쁜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예쁜 이 윗부분에 있는 조그만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의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이 콩알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쾌감을 느끼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 콩알만 자극해서 여자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만을 적극적으로 자극시켜보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릇한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덜 느끼는 부위가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좋은 부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와 크게 연연하지 않고 1위부터 6위까지의 터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스킬을 가진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야릇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일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아내랑은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죠. 서로 존중하고 간섭도 안 하고 각자의 생활 패턴을 지켜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각방을 써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부랄까요? 애정 표현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너무 달달하거나 극적인 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인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무덤덤해진 걸까? 아내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절친이 있습니다. 미영이라고 우리 집에도 자주 오죠. 워낙 친해서인지 가족처럼 지내는데 저는 그냥 아내의 친구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엔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 편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근데 가끔은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아내의 친구로만 머물러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아내랑 미영이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한껏 분위기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한참을 속닥속닥 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빠져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요. 방에 들어가서는 낚싯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한참 있다 보니 거실이 조용하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싶어서 나가봤죠. 아니나 다를까 둘 다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와인병이 몇 개나 비어있는 걸 보니 꽤 달렸구나 싶었어요.
일단 아내부터 침실로 옮겼습니다. 술 취한 사람 하나 옮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아내는 생각보다 가볍게 들어 올려지더군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니 꼼짝도 안 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그녀는 소파에서 한쪽으로 몸을 돌린 채 곤히 자고 있었어요. 잠결에도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길래 그냥 쿠션을 하나 더 받쳐줬죠. 그 상태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숙면하더라고요. 와인병이랑 과자 봉지를 정리하고 나서야 겨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숨 돌리면서 컴퓨터를 켜고 낚시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새로운 낚시터 추천 영상이 하나 있길래 눌러봤죠. 화면 속에는 고요한 호수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낚싯줄이 휙 날아가면서 물살을 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빠져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죠. 문 틈 사이로 누군가 천천히 그리고 망설이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잠들었었네. 고개를 들었는데 미영 씨였습니다. 평소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에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났고 약간 흐릿한 느낌이었죠. 한눈에 봐도 꽤 취해 있었죠. 괜찮아? 이제 막차도 끊겼을 텐데. 내가 바래다 줄까?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피식 웃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야, 왜 그렇게 다정해? 수진이는 진짜 좋겠다. 나도 너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단순한 농담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냥 넘겨야 할까 싶었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되어줄래?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술김에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입가에 걸린 묘한 미소, 그리고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그 시선.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궈지는 느낌이었어요. 야, 너무 많이 마셨어. 그냥 자, 아니면 바래다 줄게. 어색함을 덮으려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깊이 잠들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묘한 흥미가 생겼어요.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 엄청 잘하는데?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눈빛, 자신만만한 하지만 살짝 도발적인 눈빛. 순간적으로 그녀의 자신감에 묘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그냥 술김에 하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수 냄새, 낮게 깔린 숨소리, 점점 좁혀지는 거리.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고음이 울렸어요. 지금 멈춰야 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한 번쯤은? 그리고 순간적으로 미영이를 가볍게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숨소리마저 선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급하게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미영이는 약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금 전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기대했던 것도 같아요. 인간이란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면 안 될수록 더 강렬하게 끌리는 법이니까요. 그만해. 발에다 줄게.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가만히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신난 얼굴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제 팔을 툭툭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디 갈까? 그러면서 야놀지 앱을 켜고 이것저것 보더라고요. 한참 보더니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화면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야, 이 방 봐봐. 침대가 돌아간대. 그리고 이건 천장에 거울이 있네. 와, 이 방은 또 뭐야?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기려 했는데 살짝 당황했는지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괜히 핸들만 꼭 쥔 채 어색하게 웃었죠. 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설마 이런 거 처음 봐?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저를 쿡쿡 찔렀어요. 저는 그냥 헛웃음을 지으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시덥잖은 얘기들을 나누며 가고 있었는데 도착 5분 전쯤 갑자기 미영이가 조용해졌어요. 뭔가 싶어서 옆을 봤더니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균형을 잡지도 못한 채 조용히 숨소리만 고르게 내면서요. 아, 진짜 이걸 어쩌지. 그냥 깨울까 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서 이대로 재우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미영이네 맨션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일어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에휴, 어쩔 수 없네. 결국 문을 열고 미영이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살짝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향.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저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현우야, 진짜 그냥 갈 거야? 나 두고 진짜 갈 거야? 미영이가 힘없이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몽롱한 눈빛, 나지막한 목소리. 방금까지 깔깔거리며 장난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은은한 향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단순한 주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유혹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